안녕하세요, 데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종과에서 근무하는 민경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VDW Rotate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근관 형성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근관치료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엔도라는 말과 돈트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합성어이죠. 엔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inside, 내부라는 말이고, 돈트라는 말은 치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치아 내부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치아 내부로 들어가서 치아 내부에 있는 치수 조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 밀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근관치료 술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근관 입구로 접근하기 위해서 액세스 캐비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근관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근관을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충전을 합니다. 이 중에 근관을 형성하는 쉐이핑, 그리고 근관을 세척하는 이리게이션 과정을 합쳐서 루트 커넬 프레퍼레이션, 즉 근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근관 형성과 세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관 형성입니다. 근관 형성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좁고 만곡된 근관을 위에는 다소 넓고 아래는 좁은 그런 깔때기 모양의 근관으로 만드는 그런 재창조하는 과정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넓혀줘야지 세척액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터퍼처나 실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근관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관 형성을 하는 제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근관 입구를 이제 접근을 한 다음에 10번 파일을 이용해서 근관장까지 부드러운 경로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글라이드 패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해서 근관을 쉐이핑 하게 되죠. 그리고서 쉐이핑된 근관을 NaOCl이라는 세척액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수산화칼슘 제제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할 때 10번 K 파일이라고 특정 지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파일만을 사용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하고 그 이후의 파일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라이드 패스를 다시 환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라이드 패스라는 것은 캐날 오리피스부터 시작해서 에이피칼 컨스트릭션, 즉 근천부까지 부드러운 근관 내 통로를, 터널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 과정은 10번 파일을 처음 넣음으로써 시작되는데요. 물론 근관이 좁고 석회화됐다면 6번 파일이나 8번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10번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10번 파일을 근관 내에 넣고 그냥 직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워치 와인딩 모션을 이용해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드러운 근관을 충분히 형성한 후에 바로 나이타이 파일을 쓰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15번 파일을 건너뛰는 것이죠. 왜냐하면 10번 파일에서 15번 파일로 넘어갈 때 주로 렛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번 파일을 집어넣었을 때 10번 파일이 잘 들어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15번 파일이 막 안 들어가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렛지가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한 렛지는 좀처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로는, ISO 번호로는 5씩 증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관의 면적은 우리가 파이 R 제곱,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번호는 지름을 기준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의 증가율을 평가해 보면 10번에서 15번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면적의 증가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5번에서 40번을 넘어갈 때는 좀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특히 10번에서 15번으로 넘어갈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0번 파일만 사용한 후 그다음에 바로 나이타이를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10번 파일을 먼저 사용한 후 워킹 렌스까지 글라이드 패스를 충분히 형성한 후 다시 바로 나이타이 파일을 써서 이제 근관을 충분히 형성한 후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파일을 사용하느냐 이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모든 파일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선택 기준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모션으로 구동을 하느냐, 뭐 로타리 방식이냐, 아니면 레시프로케이션 방식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나이타이 파일이냐, 아니면 열 처리된 파일이냐에 따라서 또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로타리 파일과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VDW 로테이트 파일입니다. 로테이트 파일은 이름이 암시하듯이 로테이션 구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면 열 처리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블루 컬러로 된 열 처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적은 이런 S 쉐입의 파일인데 아주 VDW의 시그니처 단면이죠. 그리고 타이타늄 옥사이드 레이어로 이제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타이타늄 옥사이드 레이어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번이고 테이퍼는 04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글라이드 패스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10번 파일이 들어간 다음에 바로 사용해서 좀 더 부드러운 그리고 조금 더 넓은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의 05 테이퍼의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25의 06 테이퍼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근관이 석회화가 심하고 만곡이 심하고 좁다면 그러면 25의 06이 좀 무리가 되겠죠? 그럴 때는 25의 04 테이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동 스피드는 RPM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350에서 400 RPM 정도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스몰 사이즈의 파일일 때는 조금 좀 적은 토크를 사용하고 큰 파일로 넘어갈수록 이제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더 큰 토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에서 3.5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파일을 좀 자세히 볼까요? 파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테이퍼를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그 라인의 숫자에 따라서 테이퍼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독을 돌리거나 할 때 이것을 개별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테이퍼인지 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04 테이퍼일 때는 링이 하나, 그 다음에 05 테이퍼일 때는 링이 2개, 06 테이퍼일 때는 링이 3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04 테이퍼나 06 테이퍼 25번의 경우는 나중에 소독을 돌리고 나면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육안으로는. 그래서 06 테이퍼일 때는 링이 3개일 경우는 06 테이퍼, 링이 하나일 경우는 04 테이퍼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생사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쉽게 구별해서 구분을 해 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04 테이퍼 15번으로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05 테이퍼 20번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06 테이퍼 25번으로 대부분의 케이스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좁고 만곡이 심한 근관일 경우에는 04 테이퍼 25번을 사용해서 이제 근관 형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넓은 근관일 때 어떻게 하느냐? VDW에서는 더 큰 근관을 위해서 더 큰 사이즈의 파일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겠으나 이런 파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근관을 형성하는 과정을 그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발치된 치아인데요. 발치된 치아를 좀 더 이제 파일의 모션을 보기 쉽게 조금 좀 삭제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10번 파일을, 핸드 파일 10번 파일을 이용해서 근관장을 측정하고 워치 와인딩 모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글라이드 패스를 이제 확보를 합니다. 만약에 글라이드 패스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이제 생각이 되시면 바로 공사 테이퍼 15번을 이용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확장된 형태로 얻게 됩니다. 파일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 곳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업 앤 다운 모션으로, 특히 이리건트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하셔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킹 렌스까지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오래 사용하지 마시고 한두 번 정도 도달하면 바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호 테이퍼 20번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업 앤 다운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한 곳에 스트레스가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한 곳에 스트레스가 집중되게 되면 파일의 파절에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의) 공호 테이퍼를 썼다면 바로 25의 06 테이퍼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리건트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업 앤 다운 모션을 사용해서 워킹 렌스까지 진입을 시키고 한두 번 정도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관을 형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형성이 됐다면 이제 근관을 이제 거터퍼처로 콘핏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거터퍼처는 이제 04 테이퍼든 06 테이퍼든 맞는 거를 쓰시면 되는데 25번 04 테이퍼가 주로 잘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과정을 한번 보시죠. 16번 치아, 16번 치아에 우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통증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근관 치료가 이제 추천됐고 15번 04 테이퍼 파일을 이용해서 근관 형성을 합니다. 업 앤 다운 모션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글라이드 패스를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20번 05 테이퍼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대해 준 후 25의 06 테이퍼로 마무리해 줍니다. 결과는 만족스럽게 근심 협측 근관의 만곡이 아주 잘 극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로우업 사진이고요. 크라운 장착 후 팔로우업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조적으로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레시프로케이션은 원래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레시프로카투스란 말은 왔다 갔다,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말, 반복, 이런 왕복 운동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우리 대중들에게 각인이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죠. 2008년에 가산 야레드라는 분이 인터내셔널 엔도돈틱 저널에 하나의 파일로, 싱글 파일을 이용해서 근관을 충분히 잘 형성할 수 있다. 단 로타리 모션이 아니라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을 사용했을 때 좀 더 잘 극복될 수 있다면서 프릴리미너리 케이스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각광을 받았고, 이제 이런 레시프로 파일이 이제 출시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은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돌았다면 다시 풀리고, 돌았다 풀렸다 돌았다 풀렸다 하는 왕복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DW에서 출시되는 레시프록은 150도 정도 돌아서 깎고 그 다음에 30도 정도 풀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시프록 시스템은 이 세 가지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좁은 근관일 때는 R25, 좀 중간 정도 근관일 때는 R40, 큰 근관일 때는 R50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붙어 있는 숫자는 각각 끝에, 파일 끝에 직경을 의미합니다.
직경에 곱하기 100을 한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근과는 R25로 이제 프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역시 파일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VDW 시그니처 이제 단면이죠. S 쉐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단면으로 알려져 있고 아주 우수한 삭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레시프록 블루라는 블루 히트 트리트먼트가 된 파일이 출시되어서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싱글 파일 시스템답게 이렇게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한 후 계속 진입을 시켰다 뺐다가 진입을 시켰다 뺐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근관량 끝까지 진입을 하는 그런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더 덜하고 그래서 싱글 파일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타리 파일이 좋다, 어떤 분들은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이 좋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불호가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파일을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히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레시프록 블루는 끝에가 조금 더 굵고 그다음에 코로날 파트로 갈수록 좀 작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DW 로테이트는 끝에는 굉장히 얇고 위로 갈수록 조금 더 넓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관의 특성에 따라서 만곡이 에이피칼 쪽에 많이 존재한다면 VDW 로테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무난한 만곡을 가지고 있다면 싱글 파일 시스템인 레시프록 블루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그래서 근관의 형태 그리고 근관의 어떤 만곡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폭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시프로케이팅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싱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로타리 시스템은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좀처럼 싱글 파일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지만 레시프로케이팅 시스템은 계속 한 번씩 풀리는 그런 스트레스 릴리징 타임이 있기 때문에 싱글 파일 시스템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연구에 의하면 레시프로케이팅 시스템은 진동을 많이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연구는 강릉 원주대 보존과 팀에서 연구한 것으로 로테이션 파일과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을 비교해서 진동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파일의 길이와 상관없이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의 진동이 유의성 있게 많았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DW 로테이트 파일을 이용한 근관 형성의 기본 원리 및 레시프로케이팅 파일과의 비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